GPT가 1, 2 때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GPT-3부터 또 기술이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40일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를 했어요. 어떤 기술이라는 게 1, 2 때는 임팩트가 없었는데 3부터 막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챗GPT 쇼크가 모든 AI의 또 산업 틀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챗 GPT가 불러온 AI 혁명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 이전의 버블과 비슷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혀 다르다는 시각도 있고 항상 그 혁신이 진행 중일 때는 논란이 있지요. 관련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H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챗 GPT, AI, 반도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영수 대표님이 제일 이쪽에는 전문가셔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 챗 GPT의 이 영향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 이게 그 전에 우리가 AI 할 때 소위 막 딥러닝 뭐 이런 걸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그 단어가 좀 바뀌어서 딥러닝 이런 단어는 잘 하지 않고 뭐 우리가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발전해 오는 건지 네네. 다른 개념인지 이것부터 좀 네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제일 큰 범위가 네. 그 AI 연구 중에서 네. 머신 러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머신러닝.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다 코딩해서, 네, 알고리즘을 짜넣어서 이제 그 어떤 방법들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넣어놔야 답을 네네. 하나의 그 알고리즘을 짜서 넣어야 답을 얻고 이런 네네, 방식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네네. AI 뭐 거의 연구 속도에 뭐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막 그 컴퓨팅 파워만 주고 일단 이제 미션하고 답만 주고 그 중간 값은 네가 알아서 도출해봐라고 한 게 머신 러닝이에요. 아, 그것도 혁신적이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전체적인 분석의 양 자체를 그죠? 네네. 바꾸는 큰 변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몰라요. 네네, 그래서 AI 그러니까. 뭐 학자들도. 근데 이제 그 머신러닝의 한 갈래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방식은 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뇌 구조를 뭐 모방해서 한 건데 네. 1987년도에 일단 컨셉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됐냐면 컴퓨터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성능이 안 나오니까 네.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AI 학자들 사이에서 나는 딥러닝 연구하고 있어라고 하면 야,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니? 살아생전 되겠니? 네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랬는데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딱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한 2012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팀들이 다른 팀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이쪽 방향인가 보다 하면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하던 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면 보통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득권이 생기고 네, 네. 아, 저거 안 돼 막 이렇게 할 텐데 아, 저건가 보다라고 해서 다 딥러닝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2016년에 알파고. 그렇죠. 네. 그게 그때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커제 구단까지 다 이겨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딥러닝 기반으로 간 거예요. 네. 이게 원래 항상 AI라는 게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메인스트림이 되는 경우가 훅훅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으로 막 기반해서 또 막 여러 연구들을 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또 이제 모델이 나와요. 트랜스포머 네. 뭐 로봇 이름 같은데. 뭐 변신 로봇 이름이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2017년 구글이 처음으로 논문에다가 네. 발표를 한 건데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딥러닝을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막 들어오면 이걸 순차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단어들에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할 때 자기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맥락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가중치를 똑같이 해서 순차적으로 짝짝짝짝 프로세싱 했는데 앞에서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맥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나온
서비스가 챗GPT예요. 네. 근데 이제 챗GPT라는 게 네. GPT 3.5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GPT라는 거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비영리 네. 법인이 만든 건데 뭐샘 알트먼하고 저기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GPT가 1, 2 때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GPT 3부터 또 기술이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GPT가 뭐야? 라고 했는데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40일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숫자가 플랫폼 기업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이런 웬만한 서비스들도 1,000만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보통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정말 뭐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렇죠. 네, 서비스들도 저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네. 이런 거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그렇죠. 속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40일 만에 1,000만을 돌파했고 지금은 아마 2억 명이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어떤 기술이라는 게 1, 2 때는 임팩트가 없었는데 3부터 막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챗GPT 쇼크가 모든 AI의 또 산업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의 어떤 AI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딱딱딱딱 준비해온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쓸모없는 자산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네. 삼성의 빅스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GPT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 버렸네. 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네. 야, 참 재밌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면서 참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뭐 알파고 딥러닝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듣다가 몇 년 또 잠잠해졌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지 기반에서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진 거고 그죠? 그게 맞습니다. 마치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 내지 뭐가 퀀텀 점프 되는 게 이제 팍 나오면서 시장이 영향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AI라는 게 네. 저도 뭐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네. 진짜 예상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알파고 사태 때 그때 주요 언론상의 뉴스들 보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작업들, 직업들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재미로.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이 창조적인 영역을 AI가 그렇죠. 대처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네. 사람은 더 창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GPT라는 건 제너러티브거든요. 만들어내는 내가 거죠. 그렇죠. 내가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예.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네.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고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요. 예. 이게 창조의 영역인가 아닌가? 그렇죠. 창조의 영역. 그렇군요. 창조의 영역 이게 약간 좀 우리 옛날에 그 줄기세포 얘기할 때 그죠? 이게 인간의 영역이냐 아니냐 뭐 한참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네, 그죠? 우리 맞습니다. 박우석 박사 나오고 그렇죠. 그럴 때 그죠? 근데 그쪽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지금 또 계속 그 기술 발전이나 진화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부침과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GPT라는 상품, 챗GPT라는 상품이 이제 히트 상품이 떠오른 건데 여기서 이제 미래 변화가 또 궁금합니다. 이랬다가 또 이것도 훅 사그라들고 예를 들면 그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잠식해서 갈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정말 이게 상업용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 챗GPT의 AI 혁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챗GPT가 다시 사그라들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 낮다고 봐요. 대신에 챗GPT 안에서 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더 세분화돼서 그쪽 방향으로 확 속도가 쏠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네. 거기서 점점 더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어떤 트렌드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지. 네,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도 이 GPT, 제너러티브 AI를 기반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걸 또 이제 네. 만들어낸 사람이 다음 주인공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면 이 플랫폼은 수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글이 예를 들면 트위터 네. 같은 경우 뭐 사실 이제 존재감 별로 약하잖아요. 이제 다른 네네. SNS에 비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챗GPT로 인해서 위협받는 회사가 구글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창조품에 의해서 위협받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광고가 매출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챗GPT 기반으로 가버리면 질문들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색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광고가 일단 먼저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검색 광고 때문에 이거를 GPT 기반으로 빨리 못 넘어간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네.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나 넣어. 그러면 네네. 그거 답을 찾아주면서 옆에 이제 연관된 광고들이 쫙 맞습니다. 뜨잖아요. 예를 들면 네, 내가 그렇죠. 이제 뭐 주말에 캠핑 어디로 가지? 산에 어디 가지? 그러면 뭐 한국의 명산 이런 거 알려주면서 옆에는 쭉 뭐 맞습니다. 뭐 캠핑 도구랑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아웃도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예. 그런 식인데 뭐 바로 챗GPT 기반으로 가버리면 구글이 기존 매출을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검색 없는 광고 시장, 상태니까. 네, 그렇죠. 검색 광고 시장이 3%밖에 없으니까 네.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미래 변화, 항상 혁명들, 지금은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그죠? AI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 혁명이 있을 때는 최근의 혁명들은 옛날에 뭐, 네네. 옛날의 혁명들은 무혈혁명 뭐 이런 거였지만, 그죠? 물론 농협혁명 이런 것도 사실 다 기계가 연관되네요. 그죠? 네네. 산업혁명.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혁명들은 사실은 이게 다 테크 산업이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그 지금 나타나는 AI 혁명 이걸 이제 테크 산업과 좀 연결해 보면 어떤 변화들 혹은 이제 접점을 어떤 걸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래를 저는 이제 내다볼 때 딱 중요한 네 가지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CPND인데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요. 옛날에 제가 MTS 할 네네. 때 말씀하셨을 네네, 때 맞습니다. 기억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신 방식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1세대 통신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통신이잖아요. 이제 모토로라 벽돌폰 이렇게 네네. 흉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게 벽돌폰이 2세대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졌고, 컴팩트해졌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신 어떤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세대 통신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뜹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런 게 이제 2000년 초반에 붐을 일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3세대 통신이. 그러면서 4세대 통신이 되면서는 이제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LTE가 되면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뜨고요. 스마트폰이 훨씬 더 고도화가 됐죠. 그러면서 5G 통신이 되면서 이제는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새로 태동합니다. 자율주행차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로봇.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5G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G의 주파수 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3.5GHz 대역에 서브 6가 있고 네. 28GHz 대역에 밀리미터파가 있는데요. 지금 서브 6는 대부분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5G 통신 네, 뜨잖아요. 그런데 이게 1.5배밖에 안 빨라요. LTE 대비해서. 그런데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경우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밀리미터파가 깔려야 되는데 요게 또 미중 패권 전쟁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5G 밀리미터파는 화웨이라는 회사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이 자국의 무기망을 화웨이 통신망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뭐 그럼 미사일이 반대로 날아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예. 락다운 시켜버리거나 예. 아니면 거기 해킹을 해버리거나 예.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6G로 빨리 퀀텀 점프를 하려는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 그 6G가 기본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3차원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6G는 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스타링크라는 그렇죠. 네,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왜 삽질 하나 하는데 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돈 쓰면서 그죠? 그렇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네. 있는데요. 기존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중요했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제는 그게 AI라는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AI를 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고 인프라라고 하냐면요. AI라는 거는 서버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고요. 이거를 우리 디바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시리아 부르면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날라와서 저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쵸. 거거든요. 예. 소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가정 내 뭐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나 TV나 이런 데는 다 AI를 소환해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요즘에 챗 GPT를 플러그인으로 해서 막 서비스 만들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양치할 때는 앞에 있는 유리 기반의 모니터에 AI가 불러오는 거고요. 네, 뭐 제가 요리할 때는 냉장고에 있는 메인패드로 그렇죠. AI를 불러오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에는 예전엔 통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우리 뭐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은 경우는 PC하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내려받았죠. 예, 예.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통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통신처럼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누가 제공해 줄까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해줘요. 그 시작이 지금 엔비디아로 시작된 AI 서버 투자 붐이라는 거죠. 네. 네. 와, 이제 정말 사실 이거는 AI 한 분야입니다, 그죠? 세상의 네네. IT나 디지털의 변화 가운데 하나죠, 이건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정말 무궁무진한 네, 세상이 바뀔 변화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챗 GPT만 알고 있는데 그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트랜스포머 또 딥러닝까지 올라가서 지금 챗 GPT가 진행되는 AI 혁명의 진행 방향까지 거시적인 부분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